있어. 왜 다 회사에만 했을까? 일이라는 거에만 올인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걸 이제 알다니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회사에 있었을 때 연락 왔던 많은 사람들 막 메시지가 불이 나고 막 하다못해 카톡도 했던 거 다 끊겨요. 당연하겠지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출근할 데도 없고 사실 진짜 친구 외에는 아예 갑자기 메시지가 안 오는 것도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서 다 그 에너지를 뺏겨버리고 집에 오면은 이렇게 눕지 않으면은 다음 날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휴직 상태에서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그 우선은 일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올스톱. 하지 않는다. 일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 정보와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는 액션도 전혀 안 하지 하고 않는다. 전혀 안 해. 하다못해 또 인터넷 사이트도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일과 관련된 건 전부 단절. 단절하고 이제 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해져야지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일 아닌 거에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재밌어 보이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등산이랑 러닝이에요. 요새 운동인이 되셨죠? 운동이 됐죠. 네,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온통 운동인. 네. 근데 그 대리만족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막 매주 나가고 막 계속 뛰고 음. 막 산을 거의 막 한 달에 막 4-5번씩 가니까. 뭐 나이키 휴직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운동 사진만 올라오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1월 정도에는 뭘 해야 되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출근할 데도 없고 그리고 사실 너무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있었을 때 연락 왔던 많은 사람들 막 메시지가 불이 나고 막 하다못해 카톡도 했던 거 다 끊겨요. 당연하겠지만. 맞아요. 왜냐면 내가 현직에서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친구 외에는 아예 갑자기 메시지가 안 오는 것도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게 좀 약간 놀라웠던 게 네. 저는 직전 회사가 슬랙을 썼단 말이에요. 슬랙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거의 안 쓰고 카톡도 안 하고 슬랙으로 계속 다 하는데 슬랙에서 튕기잖아요. 이제 내가 나오면 슬랙에서 튕기는 순간 내가 매일매일 연락하던 애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걸 인지하는 거야. 그거 있어요. 저희 심지어 저희도 그렇거든요. 전화 걸기 기능도 메신저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전화 걸 때 그걸 해서 전화번호 저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퇴사했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 저장을 안 했어. 맞아.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1월에 처음에 되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아무 뭐 메시지가 안 오잖아. 와 고요해. 그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경악스럽긴 하죠. 약간의 이게 양가 감정인데 좋으면서도 하나는 와 또 이렇게 한다고 아무도 연락 안 하네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반반인 거지. 근데 좋은 쪽에 가깝죠.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한 시간인데 나는 되게 프리다. 난 이제 자유인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1월에 좀 한번 설산에 갔어요. 그 눈이 엄청 이제 오는 쌓인 설산으로 또 유명한 강원도에 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뭐 태백산도 있고 한백산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 제가 그 소백산이랑 태백산을 갈 때만 해도 등산 스틱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등산인이 아니었으니까 뭐 1년에 아이젠도 모르고 그리고 뭐 청계산 정도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던 등산화도 그런 없었어요. 사람이 설산을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 아니 그래서 설산에 간다고 해서 이제 장비를 산 거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젠이랑 스틱이랑 다 배낭이랑 처음 사고 설산이라는 데는 처음 갔는데 와 뭐 제가 좀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고 힘들었던 거 있지만 엄청난 치유가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뭐 도파민 되게 중독되는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내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했던 정도 비교할 수 급보다 없는. 미친 도파민이야 그거는. 카타르시스인 거지. 정말 그냥 아름다워 자연 이런 게 아니라요. 찌릿찌릿한 거지. 그 정말. 진짜 설산에 딱 정상 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막 이제 그런 등산 카페 뭐
또 이제 디깅하기 정보를 해야 시작하는 되는 거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쌓이니까 일하듯이 또 약간 취미를 달겨들기 시작했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정보를 더 잘할수록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산을 되게 레귤러하게 갔고 특히 그 눈 내리고 눈이 막 무릎까지 쌓이는 산도 갔고 그리고 뭐 막 눈을 막 맞으면서 올라가고 막 너무 힘든데 뭐 내가 이거 왜 하지 막 이러면서도 올라가. 그래서 막 정상에 가면은 그게 그런 자연 속에 막 설산 속에 인간은 엄청 작은 존재라서 뭐 그런 고민 걱정이 우선 별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선은 진짜 도파민이 막 올라와요. 그 초반에 혼자 다녔어요? 아니면 그래도 메이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극장도 혼자 안 가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저는 예, 약간 예, 이런 예. 스타일이어서 누구든 친구 한 명이라도 꼭 이제 꼬셔가지고 갔는데 산도 다 친구랑 갔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두 번째 태백산 소백산까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 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 이제 평일에도 시간 많고 주말도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디깅해서 찾아낸 게 등산 버스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산에 혼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자 혼자 위험하다. 산에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혼자 가면 또 무슨 재미야. 왜냐면 뭐 전 진짜 밥도 혼자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혼자 잘 막 그런 여행은 혼자 많이 가지만 그래서 이제 좀 산에 내가 혼자 그것도 이제 서울 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지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로 간다든지 뭐 충청도로 간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앱들을 제가 보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해서 처음 혼자 이제 신청을 해서 간 거야. 근데 이제 그 버스의 개념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안내 산악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주고 산 앞에 내려주고 시간 몇 시간 뒤에 다시 이 자리로 오세요. 아니면 만약 코스가 내려가는 게 다르면 그 버스가 내려가는 데 기다려. 한 5시간 동안 등산하고 오시면 다시 서울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고 그리고 되게 좋은 우등 버스예요. 자리도 넓고 막 의자도 거의 막 누울 수 있는. 누울 수 있고 그래서 뭐 3시간 4시간을 가더라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뭐 앱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어르신들이라기보다는 좀 뭐 아무래도 20대 30대 뭐 40대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좋다. 이제 좋다. 근데 이제 저도 처음 갈 때 좀 반신반의했지. 내가 혼자 산까지 가나 뭐 좀 재미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안내산악회가 아까 언급한 거 말고도 원래 전통 안내산악회들 포함해서 막 5-6개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앱으로 처음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보통 그 산악회 버스들이 다 사당역과 양재역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6시 반에서 7시 그 라인이야. 아침에 모이는 시간이 집 앞에서 토요일을 가는구나. 평일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말로 치면 6시 50분, 6시 40분에서 뭐 사당역 몇 번 출구 앞에 보면 아예 여기 안내가 뭐 버스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차 번호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조금 긴장하면서 갔어. 사당역을 딱 내렸는데 그냥 이제 뭐 그 차 번호를 이제 찾아야 되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당역 한 6시 40분 출발 버스였거든요. 버스가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대? 진짜 한 20대 정도 있어요. 저는 그냥 또 그 리그가 있구나. 그 리그가 있고 저는 그리고 거기에 뭐 다 사람들이 우선 사당역에 내릴 때 그냥 배낭 메고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봐도 다 타러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딱 보면서 재밌다. 보면서 약간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어. 1번 2번 억울해. 내가 이거 모르고 살았다. 나 이거 왜 모르고 살았어.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뭐 회사 다니지만 다녀도 취미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뭐 워라밸을 챙겨야 돼요. 뭘 좋아하는 걸 하세요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제가 그 광경을 딱 보는데 사람들이 매 주말 아침 6시 반 7시에 그렇게 멋있는 산을 매번 갔던 거야.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뭐 그럼 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열심히 사는 사람. 다 열심히 살고 다 자기 직업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한 거죠. 억울해가 내가 그러면 왜 똑같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 세계를 아예 모르고 내 10시간 12시간을 회사에만 올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12시간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일했을까? 왜 다 회사에만 했을까? 일이라는 거에만 올인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걸 이제 알다니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이게
너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막 그 능선길과 막 칼바람 불고 막 아 추울 때 갔구나 또. 아니 그게 가을에 갔는데도 겨울 전에 갔는데도 위에는. 그 위에가 이제 막 계속 거의 사계절이 바뀌는 수준.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것 자체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 지금, 어메이징한 거지. 지금 너무 러브마크 뿅뿅하네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아 그래서 사실은 소백을 갔다 오고 나서 소백 태백을 갔다 오고 이제 그 빠졌고 설산에 빠졌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 이 세계 알아버렸네. 근데 이제 그 세계가 그러면 등산만 있겠냐고요. 그치. 달리기,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다른 운동, 아니 테니스도 뭐 있고. 요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뭐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되게 내가 그거에 강도 높게 사실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지만 사실 되게 강도 높게 그러니까 강도 높다는 건 되게 깊이 오랜 기간 자기 삶의 그거를 되게 부지런하게 연결해서 하고 있는.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쵸.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거잖아요. 일을 사랑하고 워커홀릭이고 회사에 막 야근하는 게 오히려 막 되게 자연스럽고 이러던 사람들의 제 주변 사이에서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못 봤던 거예요. 인스타 피드도 예를 들어서 다 비슷한 끼리끼리 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잘된 거, 회사에서 승진한 거, 뭐 회사에서 뭐 팀을 더 맡은 거, 출장을 해외 출장 다니는 거, 뭐에서 인정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피드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뭐 일, 차를 일요일 바꿨어, 아침에 뭐 어쩌고 그런 이런 것들 식인 아파트 거지. 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었지만 일요일에 사당역에 가가지고 6시 반마다 산에 다니는 사람은 난 거의 본 적 없어. 내 주변에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또 더 깨달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이거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 결국에는 이 월드라는 게 내가 한 발만 넘어가면 이 세계를 알았지만 그 전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었던 거잖아요. 매주말 아침에 등산버스 타고 산에 가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아 내가 아직 모르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연결해서 누리고 즐겨야 될 것들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꽤 많아. 꽤 많아.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아 세상에. 그리고 내 음. 시간을 뭐 어떤 특정이나 뭐에만 의존하기에는 아까워. 그거를 물론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할 거지만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산 등산버스 정말 그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사당역 딱 그 뭐 2번 출구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리버리해서 딱 올라갔는데 너무 항상 이렇게 주말마다 산을 다녔던 그 월드를 내가 그냥 처음 딱 들어간 거지. 나는 완전 초짜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맛을 알아버렸네. 아. 자, 그러면 앞으로가 되게 기대된다. 왜냐하면은 완전 워커홀릭으로 몰빵한 삶을 살다가 이 맛을 알아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또는 회사를 선택할 때 또는 어떤 잡을 할 때의 기준도 약간 바뀌고 중요한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순위가 선명해졌어.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일 위에는 없었는데 네. 아 이런 것도 소중한 거구나 이런 것도 소중한 거구나 그게 누군가한테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애일 그쵸. 수도 있는 거고 취미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우선순위가 선명해지면은 생각이 오히려 되게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 일과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 뭐 일적으로는 여전히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뭐 마케터로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케팅이 어쨌든 시장에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직적인 환경이나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건 있는 것 같고 회사라고 하는 틀에서 틀 안에서 우선은 뭐 당장 내가 어떤 거를 막 사업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있고 다만 그거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과 우선순위를 좀 많이 조율하고 양보할 것 같아요. 조정을 할 거다.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조정을. 몰빵은 아닐 거다. 절대 몰빵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회사가 가만 놔두지 않잖아. 특히 이제 포지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몰빵하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거나 물론 몰빵하면서도 다 잘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잘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런 갈림길에서의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절대적으로 일에 막 양을 확 줄이고 갑자기 그러지 그럴 수는 못하겠지. 없겠죠.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 더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뭐 내가 진짜 모든 나가는 피칭덱을 내가 다 봤었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막 내가 다 했었어야 되나? 라든지. 그리고 뭐 팀원들의 성장도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성장을 지원하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지만 리더가 사실 내가 부모가 아닌데 저는 막 그런 또 되게 많은 몰입을 했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내가 막 진짜 키워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 조금 더 효율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으로는. 아직은 슬롯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있어요. 확 좀 더 줄이고 또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은 가져가는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회사 다닐 수 없겠죠. 이전과는 다른 거지. 이게 크다. 이건 다른 거죠.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이라든지 방식이 만약 절대 미트를 만족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 회사는 사실 내가 다니면 안 되는 회사인 거죠. 우선순위가 선명해진 것 같아. 그게 있는 얘기를 거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만큼 그러면 일과 다른 거를 밸런싱 우리가 뭐 아니면 그 포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규정하기도 되게 어려워. 맞아요. 더 바쁠 때는 얘가 거의 99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다른 영역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이 99에 끌려다닌 좀 그렇게 올인했다면 지금은 내가 일시적으로 저는 뭐 199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바쁜 시즌이다. 뭐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삶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건강한 마인드, 신체, 가족, 친구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가 뭐 시간이 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인생이 짧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놓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크다. 지금만큼 등산을 하고 달리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매일 뛰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는 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등산버스 있잖아요. 평일에도 있어요. 모개가 안 될 것 같죠.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다 뭐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백수일까?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왜 휴가 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간만에 휴가 내서 막 백화점 갔는데 카페 낮 2시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라는 게 맞아요. 나 회사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나 몰랐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노력과 의지가 되게 필요해요. 이걸 또 누가 막 너의 취미는 이거야 뭐 퇴근하고 이걸 하도록 해라고 누가 쥐어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를 뭐 디깅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한두 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좋아야 돼요. 결국은. 재밌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토요일 날 아침 8시 하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 세미나에서 이제 좀 초청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하시는 분들의 멘트가 다 똑같아요. 아니 어떡해.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여기에 있네. 모여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모이셨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다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그쵸. 그게 좋은 거고 오히려 그걸 해야지 자극을 내가 받고 스트레스를 더 줄이는 거야. 평일에 그런 맞아요. 스트레스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내가 오기 싫어 죽겠는데 맞아. 오는 게 아니거든. 맞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도 마찬가지인 거지. 맞아. 내가 그게 막 싫어 죽겠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와가지고 몸은 힘들지만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오히려 내가 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느끼는 그 거지. 몸의 힘듦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쉬는 동안 제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약간 같이 세션 강의처럼 하면서 뭐 토론하고 하는 거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예전에는 내가 회사 일도 이렇게 바쁘고 회사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오히려 얻고 맞아요. 내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너무 만났구나. 다른 회사, 그러니까 꼭 뭐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야 재밌는 것도 파악하고요. 아, 저렇게도 살 수 있네? 저런 것도 가능하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노출을 높여야 되는 거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편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실은 에너지 레벨이 되게 낮은 사람은 회사에서 다 그 에너지를 뺏겨버리고 집에 오면은 이렇게 눕지 않으면은 다음날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팀원들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회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에서 나를 뽑기도 하지만 회사라는 되게 큰 환경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평일에 쓰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인터랙션과 모든 것들이 되게 포션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정말 아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성향상 이러이러한 건데 회사가 그런 환경인 건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회사를. 회사를.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회사를 뭐 그래서 뭐 있는 데를 무조건 때려치고 어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뭐 회사 밖의 사람들의 생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노출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렇게 중견기업에 어디로 갈 수도 있는 루트도 있었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프리랜서로도 갈 수가 있었네 라는 그 여러 가지 프로파일 유형들을 내가 주변에서 봐야 나도 그거에 맞는 선택들을 하는 거라서 마음이 좀 편해지죠.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괜찮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나,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한 거지, 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회사라는 건 물론 뭐 좋은 회사, 소위 뭐 일하기 좋은 회사, 아니면 뭐 진짜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회사의 이름과 회사 자체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뭐 나는 좀 이런 유형인데 뭐 그게 휴식이 필요하든 뭐가 됐든 내 결정을 할 때 되게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도 내가 선택하는 객체인 거지. 뭐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는데 회사가 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시달리거나 끌려다닐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오늘 그만두면 내일 내 인생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어떤 장소일 수 있잖아요. 그치. 물론 그 시간과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비해서 좀 단단해진 것 같네요. 네. 예전에 좀 약간 그 고민이 되게 많은 양가 감정의 아이콘이었던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 너무 그때는 너무 피곤했잖아요. 항상 좀. 그치. 너무 스트레스도 컸고 뭐 일하느라고 스트레스도 크고 하니까 그냥 여유가 없어요. 뭔가. 근데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볼 시간. 근데 이거를 뭐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백기라는 건 아니면 휴식기 운이 뭐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뭐 그럴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런 시간들을 좋겠다. 가지면 좋겠고 특히 뭐 이제 요즘은 오히려 좀 더 젊은 친구들은 뭐 2, 3년마다 회사도 많이 옮기고 맞아요, 아님 맞아요. 말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가봤는데 1년 다녔는데 안 맞을 수 있잖아. 근데 약간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관두자니 참고 막 다녔지. 참고 다니고 막 주변에 시선도 있고 내가 이걸 그만두면 막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막 근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 25년의 일을 하신 분들이 뭔가 내가 공백기를 갖거나 내가 갑자기 뭔가 넥스트가 없이 쉬거나 나를 탐구한다고 어떤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우선 허용하지 않아. 그런 걸 잘 허용하지 않는 프레셔들이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연차가 높을수록. 왜냐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만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은 정도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더 불안해하고 더 불안해요. 잠깐 쉬는 거에 대해서 더 여러 맞아. 가지 생각이 많아지시는 모습을 네. 보잖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뭔가 주변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가진 게 많고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이렇게 되게 좋을 텐데 너가 그걸 왜 중단을 해? 너 그걸 왜 내려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공백기 연봉도 못 올리죠. 뭐 예를 들어 뭐 더 이게 커리어상으로 좋아질 건 없으니까 아깝다. 왜냐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 잘해왔던 사람일수록 아까워 좀 더 해. 근데 이제 그게 특히나 우리는 일이라는 거는 정말 훨씬 더 오래 해야 되잖아요. 되죠. 정말 길게 살고 13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그냥 그래도 버텨서 그냥 이 회사에서 최대한 정년을 맞아야 돼. 이런 모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이미 그래서, 넘어갔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길게 뭔가를 가져가려면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재미난 게 뭐가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뭔가 다른 월드를 엿보기도 하고 뭐 물론 금전적인 거 중요하지만 몇 달 만약에 월급 안 들어와도 만약에 진짜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사실 15년 20년 일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야 하겠죠. 그쵸.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뭐 몇 달은 굶어 죽진 않을 수 있을 거잖아. 만약에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쉬는 걸 추천한다. 약간의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요즘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조금 들리고는 있는데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쉬고 그 사람이 뭐 비슷한 동종 업계에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커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요새는 너무 많죠. 있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 스토리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연차가 많으신 분들 정말 40대 50대 이런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뭔가 막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끝장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진짜 자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산도 너무 많아. 지금 그 100대 명산 이런 게 있어요. 그 앱 있잖아요. 그 어디야? 그 블랙야크에서 하는 것도 블랙야크에서 있고 하는 거. 뭐 국립공원 뭐 리스도 맞아. 있고 막 지금 몇 개 채웠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이제 채우고 다니진 않고 그냥 아. 제가 보고서 이 제철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산을 찍어서 가는데 그런 생각하면은 아니 이거 뭐 죽을 때까지 100대 명산도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일이라는 거랑 그 외적인 이런 것들을 정말 되게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방식과 시간과 노력으로 잘 구성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누가 떠먹여주기 어려운 거고. 근데 그거를 보통은 구성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만 하다가는 시간이 안 나. 그래서 저는 더 공백을 가진 거고 그런 시간들 과정이 좀 더 의미 있다. 권장되면 좋겠다. 권장된다. 해보니 괜찮더라. 뭐 그쵸 좋아요. 물론 이제 고민은 여전히 좀 있는데 그치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고민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건 있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고민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거인 거고. 근데 얘기 듣는데 지연님도 그냥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존감이 올라온 것 같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올라온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회사를 다니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자존감 이슈인 것 같아. 약간 저는 오히려 조금 자존감보다는 약간 성향이 원래는 되게 그러니까 남들의 인정과 시선을 인정 되게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쪽에서 나를 계속 증명하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뭐 물론 약간의 자존감도 있지만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웠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아마 좀 더 변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간판 떼보는 경험도 하시고.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과 선택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나만 남더라고요. 진짜. 간판도 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뭔가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알바를 하든 아니면 피칭을 하든 그냥 온전히 내 능력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 직책 직함 뭐 이런 거 없고 뭐 회사 네이버에서 이름 뭐 하는 없고. 접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때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와서 놀다가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슷했겠지만 매니징만 하잖아. 말만 하잖아. 한 20명, 30명 넘어가면은 체크하고 말만 해야 그쵸. 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컨설팅 해줘야 되니까 내가 문서 다 만들어야 직접 텐저블한 되고 거 만들어야 되고 내가 프레젠테이션 준비 다 해야 되고 얘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 다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내 말이 먹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아직 기능하네, 내가 워킹하네, 나 좀 더 자신감 가지고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거가 뭐 1, 2년 있으면 그러니까 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1년 있으면 나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오히려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이미 매니저로 너무 오래 나는 지내서 그런 일들 다시 내 못할 것 역량이 같아. 이제 이걸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냥 모르겠고 나는 그냥 닥치면 다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되게 막연한 자신감 내지는 긍정적인 걸 가지고 하면은 20년의 세월이 허투루 한 게 아니라서 그건 있어. 엔간히 다 합니다. 그거 너무 근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약간 그 이제 회사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막 뭐 예를 들어 뭐 평가 막 아니면 내가 진짜 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5년이든 뭐든 해왔던 경험이 어디 사라지지 맞아요. 않는 거랑 그 다음에 의외로 회사원들 중에 엄청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엄청 네. 천재적인 막 직장이 있어서 내가 전혀 넘사벽으로 못 따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맞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디테일 전략적인 거 이런 좀 거 더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요. 문제인 거지. 네. 맞아. 그래서 내가 막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과학자고 이러면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긴 못 따라가 이 친구는 못 이겨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컴피티션이나 어떤 뭐 유레카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이라는 거는 뭐 크든 작든 유명한 회사를 다니든 작은 회사를 다니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 일은 되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뭐 이 회사 나갔을 때 너무 능력이 없어서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그러니까 일은 어지간히 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안 들었고 그냥 닥쳐진 거를 막 항상 최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거의 다 할 수 있잖아. 끌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이게 어려움이 딱 오냐면은 내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엄청 중요해지더라고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일을 줬어. 은재 씨 이거 해주세요. 지현 씨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일을 주고 난 이 일을 잘하면 인정받으니까 막 후닥거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직을 나온 상황이 되면요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줘. 내가 찾던지 피칭하든지 그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찾는 일도 이게 나한테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오히려 컨설팅이나 알바 같은 식으로 해서 이 일을 해줌으로써 바로 리워드가 나오는 거는 또 되게 잘해준다. 사람이 되게 웃겨서 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돈을 바로 주는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을 일하던 능으로 착착착 해줘버려. 그 근육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 일은 이거를 아무도 하라고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나에게 있고 이걸 안 한다고 그 누구도 나에게 탓하거나 블레임을 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자기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 난 일 잘하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왜 이걸 이렇게 늦춰지고 있지? 라는 식의 힘든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가 찾아졌어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어. 그걸 하기 위해서 뻘짓도 많이 하고 실패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병신인가 이런 거 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좀 찾아져서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자기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간판 떼지면서. 그리고 사실 누가 하라고 다 규정하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일인 거죠. 엄청.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내고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받아서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완결을 짓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일인 건데 그런 것도 이제는 되게 우리가 길게 일해야 되는 그쵸. 수명이 긴 그쵸. 시대가 왔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필연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든 뭐 정말 어떤 한 회사에서 끝까지 30년 동안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소수는 그렇게 할 하겠지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40년 남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 과정도 약간의 거쳐야 되는 테스트거나 그거를 뭐 빨리 겪을수록 좋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바본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을 겪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겪으면서 이제 메타인지가 좀 되는 게 뭐냐면은 중은 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인정하자.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어떤 일을 푸닥거리해서 막 진도를 빼고 그 일을 해냈을 때의 나와 이게 내 머리가 되는 순간 뷰도 되게 달라질 수 달라지고 있죠. 되게 객관성도 떨어지고 되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었지? 라는 경우들도 되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특히 아까도 남의 일에 잔소리하는 거는 되게 쉬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 하셔야죠. 바로 지적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셔야죠. 이 얘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 거고 내가 하는 거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그거를 남의 일인 양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근데 그것도 이 나라는 사람의 강약점이나 장단점도 우리가 하나의 디멘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뭐 예를 들어 마케터로만 일을 했어. 사실은 그걸로만 또 평생 일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약하더라도 또 아니면 뭐 몰랐는데 장점을 여기서 발견하고 장점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조직 나오니까 장점이 아니야. 완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가 몇 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분명 이거 잘한다 소리 듣고 이걸로 승진하고 이걸로 인정받았는데 뭐지? 그러니까 이게 현타는 오지만 사실 그런 과정들은 되게 필연적이고 너무 좋죠. 의미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또 AI라고 하는 엄청난 웨이브가 또 그 현타를 더 크게 딱 때리는 게 뭐 마케터니까 비슷하겠지만 문서 잘 만드는 걸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메시지 쓰고 이런 거 그러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 이 기능은 실은 다 자동화가 되는 기능인 거고 그냥 지금 맥락만 잘 짚어주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경쟁력을 우리가 잘 디벨롭하지 않으면 진짜 바보 되겠다라는 생각도 요새는 맞아, 많이 들기는 하죠. 그 AI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더욱 조금 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되게 스마트하게 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도 레버리지 할 수 있으니까. 완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좀 러닝 등산 시간을 줄이고 좀 AI 탐구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게 있어. 내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이 툴들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해도 됩니다. 그거를 아마 일을 하면요. 할 자동으로 수밖에 붙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한 거를 메꾸려면은 메꾸면서 하지 할 수밖에 않으면은 없는. 그 상황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러닝이랑 등산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으로 은근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할 질문은 다 것 했어요.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도 나온 얘기긴 다음 회사의 한데 또 땡땡땡과 그래서 앞으로 뭐 직업을 갖든 직장을 갖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 어떤 기준? 아까 우선순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몰빵하는 것만 해야 된다면 나는 이제 거기는 굳이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관점에서 글로벌 회사도 다녀봤고 그리고 국내 회사에 국내 글로벌도 해봤고 해외 회사에 그런 것도 해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은지. 네, 우선 저는 글로벌 꼭지는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이 됐잖아요. 한국 브랜드랑 한국의 컬처들이 되게 환영받는 그런 시대에서 뭔가 마케터라면 사실 되게 욕심나는 그런 세상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이라는 주제는 키워드를 가져간다. 계속 가져가는 그런 글로벌로 그게 일어나는 지연님의 코어 같은 거구나. 네, 되게. 글로벌은 되게 강력한 것 같고 그게 또 SK라는 큰 좋은 대기업을 나오게 한 되게 정말 유일한 키워드였잖아요. 다른 거 다 안 좋아졌어요. 맞아, 근데 맞아. 글로벌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얼마나 SKT가 좋은 회사인지 정말 처절하게 느꼈죠. 그 처음에 그랬죠. 저도 네이버가 정말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나오면 아무튼 글로벌을 가져가서 당장
직무 자체나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에 몸담는 거는 계속 갈 것 같고 사실 어느 회사에 내가 상사나 팀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맞아요. 이직할 때 다녀보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서 뭐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내가 창업자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러니까 좀 저는 아까 인티그리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그런 뭐 정치나 그런 일에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그 기조에 좀 부합하는 그런 회사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내 대기업은 일단 못 가겠다. 아니요, 대기업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100% 그쪽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뭐 리소스를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좀 더 노력하는 회사. 그리고 왜냐면 그게 그 부가적인 게 되게 많은 회사면 정말 시간도 더 많이 쓰이고 불필요한 리소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일과 일 외적인 그 라이프를 같이 잘 가져가려면 여기에서 되게 효율적이 돼야 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는 제가 재밌어 하는 부분이고 그걸 가져가되 어쨌든 그런 환경적으로 일 외적인 것들이 많이 없는 회사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일.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라고 하면 보통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마련이죠. 맞아요. 회사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좀 더 모이죠. 이게 중요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조직, 뭐 그런 회사면 그런 사람들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볼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당장 이제 그 일을 다시 한다고 해도 제가 우선 10월에 하프 마라톤에 도전할 거예요. 멋있다. 이야. 인생 최초의 하프, 물론 이거 접수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프가 어디서 있고, 하려고요? 어느 하프 마라톤? 서울 서울에서 레이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강릉에서 하는 거 그거는 10km만 뛰는 거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도 그렇지만 거의 벌써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되게 빡시죠. 좀 빡센데 한 7, 8월은 좀 휴직일 것 같지만 이제 9월, 10월 몸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좋다. 그게 있으니까 좀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네요. 옆에서 보기에는. 단단해진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회사 선택에서 그냥 제가 딱히 좋은 할 처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드린다면 네. 두 가지의 옵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지인 중에 꽤 유명한 글로벌 회사의 한국 브런치에 다니시던 지인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대기업을 갔다가 비슷해. 대기업을 갔다가 뭐 그 회사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렇다고 이제 여기 이 맛을 봤으니 그쵸. 대기업 못 가겠고 근데 여기 계속 있자니 그것도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뭘 보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되게 명확하게 올라가는 점프하는 방식은 여기서 임원을 다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막 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엄청난 기여를 초창기에 해서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스타트업 씬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똘똘하고 괜찮을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 얘는 비전이 있는 것 같은 애들 골라서 오히려 먼저 본인이 연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시는 분, 그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같이 다니던 분이신데 듀오링고에 가셨어요. 듀오링고에 가셨는데 듀오링고 한국 지사가 있었네요. 혼자예요. 그쵸. 거의 혼자예요. 오피스 없어요. 개념이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분도 있고 저 노션의 엠버서더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본인이 노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유저로서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해보고 싶은 본인이 거지. 콜드메일을 보내서 나 니네 서비스 너무 좋은데 내가 네 거 번역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입사는 아니지만 되게 좋은 관계로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요새는 거의 다 글로벌이고 그 브랜치를 다 둘 정도의 스케일은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잘 되고 있는 애들을 붙잡아다가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서 키워볼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를 할 수 있는 좋은 페이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정말 왜 내가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다른 기업으로 바로 이직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맞아요, 사실 맞아요.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죠. 이거를 내가 다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맨 처음에 쓰던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 이게 이제 우리 세대가 일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고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예전에였으면은 내가 이 정도 지위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야지. 나한테 절대 오퍼를 그렇지 줘. 않지. 나한테 옵션을 줘. 뭐 주식은 얼마나 줄 거야? 라고 해서 모셔가는 그림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거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맞아.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이 정도의 경력에 이 정도 펑션이 가능한데, 너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냥 서로 던질 수 있고, 그게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지 않나? 맞아. 그런 그리고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것 너무 공감돼.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왜 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년차 5년차 때는 막 링크드인에 예를 들어 회사 공고들이 있으면 여기도 되면 좋겠고 여기도 좋아 보이고 이 회사도 가고 싶어. 사실 이제 일을 많이 했잖아요. 회사라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표면적인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 회사 너무 가고 싶어 이런 게 되게 줄어들어요. 맞아요. 가고 싶은 회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역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반대로 가고 싶은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리스트 안에서는 줄어드는 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맞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안 들어온 브랜드를 런칭하는 역할에 뭐가 그럼 내 팀 규모는 줄었지만 되게 재밌는 일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내가 아는 그 리스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가고 물론 싫은 회사는 싫지 않아. 오라 그러면 가겠지만 그치. 뭔가 막 돈을 많이 주고 길을 가야지. 쓰고 내가 길을 쓰고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어요라는 것보단 여기가 어떨까 잘 맞을까 이런 좀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엔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 꼭 그 안에서 뭐 합격 불합격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찾아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먼저 능동적으로 하는 거가 오히려 더 기회는 많을 것 같다. 이게 있는 것 같고 연애랑 되게 비슷해서 나 너무 공감되는데 이제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지가 대충 그려지잖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지. 네, 뭐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게 그려지니까 오히려 연애를 쉽게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도 있죠. 왜냐면 무모한 환상 같은 거 이제 없거든.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객관화가 됐고 맞아. 나도 객관화가 됐고 상대에 대한 기대도 객관하게 되니까 뭐 엄청난 환상이 있지 않은 거죠. 회사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심리는 되게 적어지는 만큼 내가 여기에 가서 뭐 이거를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꿈틀꿈틀거리는 감정 자체도 나도 되게 작아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호기심과 나의 재미를 찾는 그 욕구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엄청 애쓰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드는 것 같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저희보다 젊어도 이미 그게 사그라든 사람도 되게 많고 저희가 나이보다 훨씬 많아도 그 불씨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결국 어떤 영역에 대한 호기심, 설렘 이런 걸로 또 디깅하고 뭐하고 하는 거고 전 그래서 일도 왜 요즘에 이직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인더스트리에 마케터로 일을 했어. 그러면 식품 업계를 계속 도는 게 보통의 당연한. 그거였어. 근데 이제 그렇게 물론 해서 계속 되게 전문적인 또 그 펑션을 전문적인 인더스트리 경험과 마케터라고 하는 어떤 이 펑셔널한 걸 같이 가져가시는 좋은 커리어도 있겠지만 맞아요. 모두가 꼭 그게 답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 15년 동안 식품회사에서 마케팅만 하던 사람을 갑자기 IT 회사에서 PM으로 안 뽑잖아요. 어렵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나 사실 PM의 자질이 있어요라고 해도 너는 IT 일도 안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일의 코어나 일하는 역량만 있으면 인더스트리를 바꾸거나 조금 직무를 약간의 유사성 있는 거 한해서 변환하는 것도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많이 닫혀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사실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력을 맞아요. 내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은 뭐 세일즈만 했던 사람이 저기가 됐네 갔네 라든지 맞아요. 뭐 진짜 이 IT만 했던 사람이 요걸 했네. 근데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일이라는 거는 그 일머리나 애티튜드가 있으면 사실 뭐 그 일을 이전에 해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게 뭐 스타트업으로 갔다가 대기업으로 가고 이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저 인더스트리를 하는 것 같은 유격들이 엄청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약간 IT 플랫폼으로 했는데 뭐 다음에 뭔가를 한다면 뭐 완전 제조업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 뭐 또 다른 좀 정말 안 해본 그런 걸로 하면 또 반대로 내 좀 설렘의 강도도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기대가 됩니다. 아, 어디로 진짜. 가서 뭘 하실지. 네, 네. 마지막으로 소회 하나만 남겨주시죠. 어떠셨나요? 뭐 언제나 사실 만나면 막 수다를 엄청 길게 떨죠? 떠니까 네. 되게 오늘도- 농밀하게 빡 떨고 되게 빨리 헤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맞아요. 항상. 근데 음. 재밌었고 뭐 저는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되게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 저 사람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좋은 스토리 케이스가 또 돼서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